여러분들 롯데월드라는 폴더 아니면은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수험 번호로 폴더 이름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폴더 통째로 제출을 해야지 돼요. 자, 여기 안에 그 해당하는 폴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폴더 안에 기본적으로 폴더를 미리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뭐 필요해요? 이미지 들어가는 거,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총 3개의 폴더를 요 안에다가 만들어 주세요. CSS 1개, 이미지즈,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요렇게 폴더를 3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드렸는 이미지 있죠. 오늘 날짜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들 몽땅 복사해서 여기에 이미지즈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공되는 거 그대로 넣지 말고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편집해가지고 그 저장을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도 직접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같이 또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HTML 파일 만들고 그 다음에 CSS 파일 만들어서 2개 링크 시켜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드림위버 말고 제가 여기에서 브라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늘은 사용을 해볼 거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아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시작 눌러가지고 지금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시작 눌러서 보면은 파란색에 까만색 이렇게 갈로 대갈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브라켓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 보세요. 자, 브라켓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 위에 상단에 파일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파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밑에서 2번째 확장 기능 관리자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여기에서 일단은 위에 상단에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emmet이라고 하는 게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요 다음 단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확장 기능이 아직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이제 설치를 같이 할 거예요. 요게 시험장에 가서 여기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확장 기능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아예 얘 포기하고 그냥 드림위버 해요. 왜냐하면 드림위버에서 뭐 링크라든지 그런 것들 더 편하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설치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에 검색 있죠. 이 검색 부분에다가 emmet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emmet 소문자로 검색해도 돼요. 요거 나오면 옆에 오른쪽에 보면 설치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요거 설치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자, 요거 설치가 다 되었다라면은 여기 위에 설치됨이라는 부분 탭 눌러서 여기 설치가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시험장에 가서 여기 설치됨 눌렀을 때 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없다라면은 그냥 요거 사용 하셔도 되는데 자동 완성이 안 되면 조금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막 다 속성하고 값 다 외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타이핑 다 하려면은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드림위버 사용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그런 속성들이나 값들이 이제 자동 완성되어져서 나오니까 조금 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요거 설치되었다라면은 이제 닫기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폴더 우리 만들었는 거 있죠? 여기 롯데월드. 요 폴더하고 얘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폴더 있잖아요. 요 폴더를 여기 창을 이렇게 줄여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름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러면 파일들 위치하고 여러분들 보면서 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크게 키워줄게요. 그러면 폴더를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HTML이랑 그 다음에 CSS 파일 두 개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그냥 그 사이트 주소 링크로 jQuery를 연결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 폴더 안에 그 쿼리 파일을 넣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요거 구조 다 하고 나서 할 거예요. 시험장 가도 그 쿼리 파일은 주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스크립트 폴더 안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HTML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냥 여기 비어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면은 여기에서 파일 만들기 제일 위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일명은 인덱스로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에 되어 있냐면 저 뒤쪽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7-5번에 한번 볼까요? 뭐 아무거나 다 봐도 돼요. 5번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수험장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제출 방법이라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수험자는 비번호로 된 폴더명으로 완성된 작품을 저장하여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안에 어떻게 폴더 만들어야 되는지도 이렇게 이름 다 정해져 놨어요.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할까요? 요 폴더명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안 나와. 여기에 있어요. 제출 방법. 비번호로 된 폴더명으로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폴더명 뭘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폴더 안에는 이미지즈 그 다음에 스크립트, CSS 이렇게 총 3개의 폴더를 만들어서 각각의 자료를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는 반드시 최상위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을 하여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index라고 파일을 저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맞아 볼까요? 인덱스 파일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되어야 할 모든 부분 소스들을 다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저장을 할 때 그 폴더 안에 다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PSD 파일은 거기에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거기 넣어서 작업을 하더라도 최종 제출을 할 때는 PSD 파일은 지워야 돼요. 그래서 HTML, 그 다음에 CSS,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들 요렇게만 들어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AI나 PS 등 웹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는 파일은 제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얘네들 넣어버리면 용량이 오메가 이상 초과해가지고 그것도 탈락해요. 여러분들 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의 이름은 index.html이라고 줄게요. HTML 이렇게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은 CSS이잖아요. 그러면은 CSS 파일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CSS 파일은 여기에 CSS 폴더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CSS 폴더 이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가 있다 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폴더 열린 거예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또 파일 만들기. 얘는 스타일 .css. 확장자는 다 있지. 확장자 적어줘야 돼요. CSS는 .css, HTML은 .html. 이게 드림위버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처음에 페이지를 열 때 HTML 파일을 열 건지 CSS 파일을 열 건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확장자를 지가 알아서 맞춰서 저장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브라켓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빈 페이지 메모장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빈 페이지를 그냥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 확장자를 여러분들이 꼭 붙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얘는 이 CSS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위에 우리 드림위버에서 봤을 때는 두 줄 주성문하고 그 다음에 언어 설정하는 거 캐릭터 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돼요. 없어요. 그래서 드림위버에서도 제가 아까 전에 지워도 된다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두 개를 만들어 주셨다라면은 이제 두 개 파일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HT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문서예요. 그럼 얘가를 이제 HTML5로 설정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폴더래. 요거 파일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요. 현재 파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게 지금 열려져 있는 파일이에요. 각각 클릭해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드림위버에서 보는 것처럼 얘를 좌우로 코드 나눠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로 보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현재 파일 옆에 보시게 되면 요거 아이콘 있죠. 여기 부분을 눌러서 보면 왼쪽 오른쪽 분할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왼쪽 오른쪽 나눠서 보나요? CSS 파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여기 보시면 파일의 이름이 각각 이렇게 나오면 보기는 잘 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개 파일을 연결을 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는 거, 보기를 이렇게 나눠 놨는 거예요. 그리고 요 HTML 파일을 조금 이제 그 형식을 바꿔야지 되겠죠. 그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HTML5로 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자동 완성 기능이 없다라면은 우리 드림위버에서 HTML5 했는 거 위에 뭐 DOC 타입하고 했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메타 태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헤더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있고 바디도 있고 하는 거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뭐죠? 확장 기능, 자동 완성 기능, 아까 전에 엠밋이라고 하는 거 그게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느낌표 한번 눌러보세요. 느낌표 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기본 설정이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타이틀 바꾸어 주시면 되겠죠. 타이틀은 롯데월드라고 바꿀까요? HTML 부분에서 HTML 파일 부분에서 느낌표 한 다음에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HTML5로 기본 설정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밑에 2번 줄 HTML 랭귀지 해가지고 EN 되어져 있죠. 요거 잉글리시예요. 요거 자체를 이렇게 없애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얘는 우리는 한글로 할 거니까 여기에 KO라고 적어주세요. 랭귀지 자체를 지워도 상관없어요.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HTML이랑 그 다음에 CSS 문서를 두 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요게 조금 드림위버보다는 불편해요. 뭐냐면 드림위버에서는 우리가 탭 메뉴가 아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링크 클릭하면은 링크 소스가 자동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조금 그 코드는 외워서 적어야 돼요. 아니면은 드림위버에서 링크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일을 열어도 되고. 그러면은 저는 걸어볼까요? 링크 1은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href는 CSS 안에 CSS 이렇게 타입까지는 안 적어줘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타입도 뭐 적어주면 되고 우리 타입 해가지고 CSS 뭐 있었잖아요. 드림위버에서 보면 뭐 볼까요? 기본 그냥 이거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아무거나 이렇게 링크 href는 해가지고 파일하고 그 다음에 rel은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타입 해서 요거 텍스트 슬러시 css 요까지 있었거든요. 얘는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드림위버에서 요거 작업까지 HTML5로 문서 열어가지고 링크까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드림위버 끄고 여기에 이거 뭐죠? 브라켓에서 해도 돼요. 요거 외우기 힘들면 두 개를 서로 어차피 다 같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됐다라면은 이제 두 개는 잘 연동이 되었겠죠. 만약에 연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실컷 다 작업하고 나서 봤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연동 안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냥 CSS에다가 임의로 여러분들 아무거나 한 개 넣어 보세요. 뭐를 넣느냐, 그냥 바디 욱이 있으니까 그냥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넣는 거 한 개 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CSS 부분에다가 이렇게 속성 요소값 적어주시고 속성 적기 위해서 갈로 하면 얘가 자동으로 닫히는 갈로도 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드림위버보다 이런 거 빼먹는 게 조금 덜 하겠죠. 실수를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 아무거나 한 개 넣어볼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확인은 그냥 여러분들 저장했는 그 폴더 그냥 파일 띄워가지고 봐야 돼요. 요 파일에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두 개 링크가 잘 됐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넣었는데 CSS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넣어봤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링크 코드가 잘못된 거겠죠.
다시 링크 코드 확인을 해보고 걸어주셔야 돼요. 자, 요거까지 일단 링크 거는 것까지만 해놓으세요. 자, 요거 요 연결하고 그 다음 단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완성본 이미지가 어디 갔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전체 이렇게 해서 볼까요? 이만큼 로고하고 메뉴 들어가 있는 거, 요 부분은 우리가 헤더로 만들 거예요. 헤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섹션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배너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이만큼 또 섹션으로 밑에 하단에 카피라이터 나오는 부분은 푸터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아마 위에 상단에 메뉴 들어가는 부분 하고 만들면 아마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HTML에서 헤더를 그 부분을 만들어 줘야지 되겠죠. 자, 여기에 바디에 헤더를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헤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꺽쇠 딱 닫으면 뒤에 슬러시 헤더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드림위버에서는 이게 안 생겨서 우리가 닫는 거 만들어 줬어야 됐잖아요. 얘가 자동으로 생기니까 뒤에 닫는 태그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거는 조금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헤더가 있고, 요거 헤더 안에는 왼쪽에는 메뉴가 들어가고, 아니 메뉴가 아니죠. 로고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메뉴가 들어가는 형태였었어요. 우리 아까 어제 레이아웃 첫 번째 거 만들어 봤는 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H1 해서 일단은 여기에 로고라고 그냥 글자를 적어 줄게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메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부로 쓸게요. 여기에는 메뉴가 들어가게 됩니다. 메뉴에 또 요 안에 내용도 미리 적어 볼까요? 메뉴는 총 이렇게 5개의 메뉴를 저는 만들어 줄 건데요. 아니면은 이 메뉴 여기에 우리 시험지 문제 있잖아요. 문제에는 얘가 요거 똑같은 거는 지금 없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메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뭐 요거 넣으면 되겠네. 9번 거 해운대 비축제에 들어있는 메뉴로 넣으셔도 되고, 이용 안내, 뭐 이벤트 정보,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거의 다. 저는 여기에서 5개 메뉴를 넣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다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메뉴들 아무거나 넣어 놓으시면 돼요. 뭘로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저는 그냥 요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즐길거리, 요금무대, 소통서비스. 이 메뉴의 안에 UL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UL 안에 LI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LI 안에 메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브라켓에서 조금 또 편한 기능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LI를 한번 적어 보세요. LI 적어 놓고
여기에 li 사이에 아무 때나 그냥 커서 가져다 놓은 다음에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D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 줄이 똑같이 복사가 돼요. 컨트롤 DD. 그럼 메뉴가 4개다 그러면 이렇게 4개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냥 세로로 쭉 떨어져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뒤에 여기에 배경 색상 넣어놨는 거는 이제 없애어 줄게요. CSS에서 이거는 없애어 줍니다. 그냥 연결 잘 됐는지 확인만 하는 용도예요. 그 다음에 CSS에는 뭐를 적어 주셔야 돼요? 우리 전체 선택자 해가지고 마진이랑 패딩 0 만들어주는 거 해주셔야 되겠죠. 메뉴 이 헤더 안에 H1에서 여기에 로고라는 부분에는 로고 이미지가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해가지고 이 내부 안에는 UL 그 다음에 LI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메뉴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 메뉴들은 여기 시험 문제에서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들이 골라서 4개 메뉴 적어 주시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CSS에서 마진이랑 패딩 값 0으로 만들어 줄게요. 0 패딩 0. 이 브라켓은 드림위버처럼 F12번에서 미리 보기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창 열어가지고 파일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 잘 된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진 0, 패딩 0을 만들어서 안 보이지만 이 리스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에 블릿 기호가 있겠죠? 그 블릿 기호를 없애어주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겠죠. CSS에서 여기에다가 리스트의 li에 리스트 스타일도 논으로 만들어주세요. 얘는 지금 여기에서 뭐 넣으나 안 넣으나 표시는 안 날 거예요. 어차피 얘가 이렇게 왼쪽에 저 구석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플로트를 얘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나중에 플로트 다 하고 나서 뭐 해도 되지만 지금 미리 얘를 기본으로 들어가는 리셋 이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클리어 픽스 속성 넣어 볼까요? 그러면 클래스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 점을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아무거나 여러분들 줍니다. 저는 클리어픽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뒤에 콜론 2개 가상 요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포 그리고 심표 그리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또 점 클리어픽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애프터 요 클래스의 앞에 뒤로 속성 값을 넣겠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속성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블럭 그리고 클리어 보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컨텐츠
전체는 그냥 요거 비어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뭐 제가 그냥 한 줄에 이렇게 다 적었는데 우리 드림위버에서 연습한 걸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요 클리어 픽스를 아무데도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로고라는 글자 대신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H1이라는 부분에 로고라는 글자 대신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얘 빼고 이미지. MGSIC는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한테다가 링크를 또 걸어줘야 돼요. 이 이미지 클릭하면 보통은 이제 사이트에서 보면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도 봤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는데 링크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요거 여러분들 7-5번 부분 잠깐 볼까요? (7-5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 5번 페이지예요. 5번에 보시게 되면은 5번에 4에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 로고나 메뉴, 그 다음에 뭐 슬라이드 공지사항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임시 링크 되어야 하며 탭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런 메뉴들이나 뭐 전부 다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해당하는 주소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임시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임시 링크는 링크가 걸리는 그 주소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샵을 넣어주면은 임시 링크를 걸어주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이미지 태그 앞 뒤로 A 태그를 먼저 걸어 줄게요. A 하고 href는 어디로 링크 걸어야 되는지 없으니까 그냥 샵 해서 닫아주시고, 근데 요거 할 때 주의할 점, 브라켓에서 링크 태그 닫으면 요렇게 여기에 닫혀요. 바로 옆에. 그러면 안 되겠죠. 얘를 여기 뒤로 이미지 뒤로 넣어주세요. /A를.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링크 태그 먼저 해놓고 이 링크를 어느 이미지를 눌렀을 때에 링크가 되는지 그거를 안에 찾아서 넣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시 링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보려면 요거 파일 띄워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돼요. 마우스를 올려서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손 모양이 안 나왔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우스를 올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 잘 됐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 메뉴들의 글자들 얘가 이렇게 뭐죠? 세로로 되어져 있잖아요. 얘네들을 가로로 이제 배치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 뭐죠? 로고 옆에 이렇게 메뉴가 올 수 있도록 배치를 또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이 세로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이 옆으로 와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플로트를 사용을 해서 일로 옆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네, 얘가 또 플로트를 사용을 해서 옮겨주려면 얘의 총 크기를 지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는 한 개는 플로트를 레프트 해가지고 이 로고는 제가 플로트를 레프트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오른쪽 부분으로 가서 얘가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얘를 이 메뉴들을 플로트 레프트 잡아가지고 이만큼 마진 값을 줘서 띄워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큰 크기 내에서 얘는 왼쪽으로 벽으로 붙여버리고 얘는 오른쪽 벽으로 붙여버리면은 중간에 이 떨어지는 값을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저번에 레이아웃 할 때는 포토샵에서 여러분들 요만큼 줄자로 재었어요. 재어가지고 그 해당하는 픽셀 거리 재어가지고 마진값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는 그런 픽셀들까지는 안 맞춰주셔도 괜찮아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배치를 해주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왼쪽 오른쪽 하면은 얘가 화면에 이 브라우저 자체에 왼쪽, 브라우저 자체에 오른쪽 이렇게 가버리겠죠. 얘가 여기 가버릴 거고 이 로고들은, 메뉴들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틀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틀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틀이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이 전체 뭐죠? 컨텐츠 얘네들의 크기를 1200으로 하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시험 문제 요거 다 보시면 다 1200짜리예요. 그래서 1200짜리 껍데기를 한 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차피 나중에 또 가운데 정렬도 하고 해야지 되니까 얘한테다가 이 바디의 위아래, 바디 위아래가 아니죠. 헤더의 위아래로 랩을 미리 또 만들어 놓을게요. 자, div id는 랩으로 이 div는 저 끝에 끝나야 되겠죠. 헤더 슬러시 헤더 밑에. 그리고 여기에는 헤더 끝. 여기 보시면 이렇게 랩 안에 랩이 어디서 끝나는지 여러분들 요거 div 끝나는 거 잘 옮기셔야 돼요. 헤더 밑으로 슬러시 div를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 랩한테에다가 크기를 1200으로 지정을 하면 이 h1은 플로트를 레프트로 주고 그 다음에 내부는 플로트를 라이트로 주면 이 1200 내에서 얘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CSS에서 랩의 크기를 지정을 해줄게요. 자, 랩도 복사를 해서 요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랩은 id로 제가 했으니까 앞에다가 샵을 붙여주고요. 랩의 위드의 값
위드는 1200 픽셀. 위드만 일단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배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H1한테에다가 플로트를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H1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헤더 안에 들어있는 H1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더 좋다 했었죠. 그러면 이 헤더에 여기에 CSS에서 적습니다. 헤더에 그 다음에 H1에 헤더 안에 들어있는 H1 자식 요소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속성을 넣어줄게요. 값은 플로트는 얘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내부는 오른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냥 내부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헤더 안에 들어있는 내부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나중에 또 다른 부분에 내부라는 게 사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얘는 플로트 라이트로 일단 요렇게만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1200이라 가지고 이게 많이 커서 이만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배치가 되면 잘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 내부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서 배치가 되는 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이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UL들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세로로 떨어지잖아요. 이 LI들이. 그래서 이 LI들을 가로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메뉴들도 링크가 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태그를 또 넣어 줄게요. 여기에다가 A, href는 또 샵. 이거를 아까 전에 메뉴를 적을 때 적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오늘은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요게 일일이 그냥 새로 걸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이런 LI한테다가 링크 태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글자 내용 적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가로로 배치를 시켜주려면 우리 LI한테에다가 플로트를 지정을 하면 얘가 가로로 배치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헤더에 들어가 있는 LI 뭐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되고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구조상으로 헤더 안에 내부 안에 들어있는 LI니까 헤더의 내부에 LI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정확하게 얘가 찾아서 속성값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플로트 레프트 일단 먼저 입력을 해요.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글자가 이제
가로로 배치는 되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이상해졌죠. 글자의 색깔이 바뀌어버리고 밑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얘가 옆으로는 가는데 나는 글자 색깔이 안 바뀌어요 하는 사람은 이 HTML 파일이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저장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파일 위에 이름 나오는 부분 있죠. 요 앞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으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 여기 붙어 있으면 저장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앞에 표시가 없으면 저장됐는 거. CSS만 저장이 되고 HTML 저장 안 되면 당연히 링크가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글자 까만색으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드림위버는 우리가 F12번 누르면은 두 개가 다 같이 저장이 안 되면 미리 보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브라켓은 파일을 따로따로 얘를 그냥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리 보기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띄워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나 여러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값을 적용을 했는데 바뀌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파일이 두 개 다 정확하게 저장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링크 걸어준 글자가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바꿔주는 속성을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뭐예요? A 태그. 요 위에다가 적어줄게. 요거는 공통적으로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A 태그 글자가 링크가 걸려져 있는 글자의 속성을 뭐로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요구사 첫 번째 7-1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컬러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장에 여기 요 맨 첫 번째 1번 요거는 1번 문제 번호고 여기 첫 번째 7-1번 여기 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요구사항 되어져 있는 부분에 보면 컬러 가이드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요거 주조색, 보조색은 뭐냐 하면은 이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되어 있는 메인 색상이 주조색인 거고 그 다음에 보조색은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서브 보조해주는 보조 색상. 만약에 이 사이트의 컬러 여기 주조색 부분에 레드나 아니면은 블루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이트의 느낌을 그 해당하는 색상 톤으로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로고나 아니면 배너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것들 다. 근데 얘는 보면 지금 여기에선 주조색 보조색은 그냥 이렇게 슬러시 되어서 있죠. 뭐 없는 거예요. 이건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배경은 흰색 그 다음에 기본 텍스트의 색깔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색을 링크 태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그냥 기본 색상 얘만 조금 특이한데 보통 다른 거는 문제들 보면 그냥 진한 회색, 까만색에 가까운 진한 회색 3333 되어져 있는 게 거의 많거든요. 저는 그냥 그걸로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컬러는 샵 333. 그리고 얘가 드림위버보다 조금 불편한 게 뭐냐 하면은 드림위버는 우리가 여기에서 컬러 해가지고 하면 옆에 컬러 가이드가 떴잖아요. 팔레트가 떴잖아요. 근데 얘는 팔레트 안 뜨고 그냥 요런 것만 떠요. 색상 코드 넣는 게 없고 여기에서 그냥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냥 영역을 임시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색상 코드 값을 직접 적어 주셔야 돼요. 샵 해가지고 333은 36개인 거죠. 똑같은 거는 축약을 해서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럼 이렇게만 하면 글자 색깔만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글자 색 바뀌고 밑에 있는 밑줄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밑줄 없애어주는 거는 뭐였어요, 우리 속성에서? 밑줄 없애는 거
맞아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 값도, 그 속성도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 그러면 밑줄 나타나는 게 없어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 이런 리셋으로 사용을 하는 이 속성 값들이 거의 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네 가지는 시험에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거 시작하기 전에 타이핑 해놓고 해도 되겠죠. 지금 했는 것처럼 하다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속성들을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글자의 색상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 간격이 너무 이렇게 따닥 붙어 있잖아요. 글자들끼리가. 그래서 글자들끼리 얘네들을 간격을 이렇게 조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여기에 얘네들 li 한테에다가 패딩 값을 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li 한테에다가 패딩 값을 추가를 할까요? 아니다. 지금 li 한테다가 얘는 넣어주면 안 되고 링크를 우리가 걸었으니까 li한테 링크를 걸었잖아요. 그러면 lia한테다가 줘야지 되는 거예요. li한테다가 하면 안 먹혀요. a한테다가 얘는 디스플레이 이거 플로트래. 패딩 값 주기 전에 요거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럭. 왜냐하면은 A 태그가 인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라인 디스플레이 블럭 해가지고 이 A 태그를 블럭화를 시켜줘야지만 얘네들 패딩 값이 적용이 됩니다. 패딩은 한 대충 위아래로는 없고 옆으로만 줄게요. 한 20픽셀. 위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요렇게. 이렇게 추가했어요. lia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이 된 이유는 A는 인라인 구조라서 그냥